마트 계산원 주제에 사장도 아니고 월급 180만 원짜리 받으면서 뭘 한다고 나서. 어이가 없네. 나는 연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너는 고졸이니까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는 거지.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형마트 계산대 앞을 가득 채웠고 노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그 중년 여성은 자신이 무시했던 그 마트 계산원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마트 계산원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2시 평일 한산한 시간대의 대형마트. 이지민은 오늘도 노란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찍고 있었습니다. 명문여고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중퇴했고 지금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27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계산대로 카트를 끌고 온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박미희였고 단정하게 파마한 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중견기업 부장이었으며 이 동네에 최근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했지만 박미희는 대답도 없이 카트의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하나씩 찍어 나갔습니다. 이 와인 할인 행사 중인가요? 박미희가 물었고 지민은 바코드를 확인하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제품은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뭐? 입구에서 와인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할인 대상은 국산 와인이고 이 제품은 수입 와인이라서요. 박미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트 계산원이 무슨 와인을 알아요? 그냥 할인해주면 되잖아요.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규정? 마트 계산원 주제에 규정을 따진다고?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고 지민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매니저님을 불러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계산이나 빨리 해요. 박미희는 짜증스럽게 신용카드를 내밀었고 지민은 조용히 계산을 마쳤습니다. 총 12만 3천 원입니다. 12만 원이나 돼? 비싸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마트 계산원이 영수증 챙겨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박미희는 물건을 들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나는 연대 나왔는데 너는 고졸이니까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는 거지. 그 말을 끝으로 박미희는 나가버렸고 지민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퇴근 후 약혼자 강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은 29살의 공인회계사로 단정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둘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6개월 전에 약혼까지 했습니다. 우진은 지민의 직업이 마트 계산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지민의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지민아,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뵐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우진의 말에 지민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우진은 사실 어머니께 지민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만 했죠. 어머니 박미희의 학력지상주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대를 나와 중견기업 부장이 된 어머니는 늘 학력과 스펙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우진 자신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명문대를 나와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진의 새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박미희는 남편과 함께 일찍 도착해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남편이 물었고 박미희가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기대해도 되겠지. 최소한 대졸은 되겠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었고 지민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이지민이에요. 지민이 들어서는 순간 박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너, 그때 마트에서 박미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민입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고 아버지는 둘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박미희는 잠시 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사 내내 박미희는 지민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진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식사가 끝나자 박미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밖에 나가서. 둘은 아파트 복도로 나갔고 박미희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그 마트 계산원이랑 결혼한다고? 어머니, 지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대학도 못 나온 마트 계산원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고?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박미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연대 나와서 부장까지 된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고졸 마트 계산원이라고? 그때 안에서 지민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둘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진 씨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고 우진이 황급히 따라 나가려 했지만 박미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보내. 지민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박미희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트 계산원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그날 이후 박미희는 본격적으로 이 결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희는 결혼식장을 특급 호텔에서 동네 레스토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예약금까지 넣었는데 왜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마트 계산원 수준에 맞춰야지. 특급 호텔은
우리 집안 친척들이랑 지인들 오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해? 박미희는 단호했고 우진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지민은 그저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박미희의 무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고를 때도 청첩장 문구를 정할 때도 지민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지민과 함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파스타 맛있어 보인다. 우진아, 이거 먹어볼래? 응, 좋아. 내가 고르는 건 다 맛있더라.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지민의 테이블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의 대표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지민 씨 아니신가요? 지민이 고개를 들었고 남자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김 대표님. 여기서 뵙네요. 지민 씨가 여기 계실 줄은 몰랐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김 대표는 우진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지민 씨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우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강우진입니다. 김 대표는 다시 지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민 씨 안부를 자주 물으십니다. 언제 한번 들르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지민은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김 대표가 떠나고 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저분이 누구야? 회장님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야. 별거 아니야. 지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우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박미희와 남편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미희와 남편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고 우진과 지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이미 우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가왔고 박미희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우연이네. 같이 앉으시죠? 우진의 권유에 박미희와 남편은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박미희가 지민을 훑어보며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지민 씨, 마트 일은 잘 되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미희는 계속해서 지민을 무시했고 오직 우진하고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그 김 대표가 다시 지민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저희 레스토랑 시그니처 와인인데요. 특별히 대접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박미희의 눈이 커졌고 김 대표는 지민에게만 와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민 씨를 정말 아끼십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과하십니다. 김 대표가 돌아가고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극진하게 대하지? 회장? 단순히 옛날에 알던 사이라는 게 뭔가 이상한데. 박미인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자신이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인은 결혼 전 마지막 만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자신의 학력과 집안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 만찬날 박미인은 자신의 대학 동문들과 회사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민에게 학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무대로 만들고 싶었죠.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는 화려한 경력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박미인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력에 연연하지 않나 봐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지민은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박미인은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박미인은 우연히 지민이 일하는 마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 벤츠 세단 여러 대가 마트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인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고 마트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민이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지민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크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따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장 따님? 그 마트 계산원이?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빛 유통그룹 회장님께서 따님이 경영을 제대로 배우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미희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자신이 그동안 지민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희는 약속했던 만찬 자리에 나타났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우진 그리고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박미희는 지민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박미희는 억지로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 씨, 그동안 내가 많이 실례를 했던 것 같아.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미희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지민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박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첫 만남을 기억하세요? 마트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 그때부터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지민 씨, 전 사람을 시험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기다렸을 뿐이죠. 어머님이 사람을 학력이 아닌 인격으로 보시는 분인지 박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지민은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마트 계산원으로만 보셨죠. 월급 180만 원짜리 고졸, 계산이나 하는 사람.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도 제가 한빛유통 회장 딸이라서잖아요. 우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건 우진 씨. 지민이 우진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끝까지 어머님을 말리지 못했잖아요.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한빛유통그룹의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업계에 혁신을 일으키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한빛유통그룹은 매출이 30% 증가했고 직원 복지 개선으로 업계 최고의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는 지민이 재벌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지민은 매일 아침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박미희는 아들 우진의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지민과 헤어진 뒤 어머니가 소개한 명문대 출신 변호사와 만나 결혼하기로 했고 박미희는 이번에야말로 만족스러운 며느리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박미희는 우연히 예비 며느리가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식당에서는 직원을 무시하며 반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미희는 깨달았습니다. 학력과 스펙은 화려하지만 인격은 형편없다는 것을요. 박미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지민의 결혼 청첩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마트 계산원은 이제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박미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로 봤어야 할 건 학력이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고 지민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학력, 직업, 외모, 재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닐까요? 박미의 부장은 화려한 학벌을 가졌지만 정작 사람을 보는 눈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지민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기억해 주세요. 진짜 품격은 학벌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